본 교육 동영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배포해드린 워크북과 함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나날 속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 노인 일자리 제2의 삶. 그 찬란한 일상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법. 나도 존중받고 상대방도 존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평화야, 내 평화야, 어디를 갔느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 주제는 멀리 느껴지지만 사회 속에 만연히 자리 잡은 괴롭힘인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오래전부터 참여해 오셨던 분들 또한 어디서부터 사회생활이자 조직생활이고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괴롭힘이란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행동과 상황인데요. 상대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어 학대하거나 강압적으로 원치 않는 것을 시키는 것은 물론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 불편하게 하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주는 것 모두가 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네, 특히 근래에 들어서 직장 내에서 계급의 우위와 권력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뭐라고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실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내의 모든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간에는 수직적인 상하관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활동하셔야 합니다. 사례 하나 이야기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복지센터의 담당 선생님께서 참여자분들이 일을 하는 장소로 점검을 갔는데 사업 초반임에도 어떤 한 조가 유독 사이가 좋아 보였답니다. 네, 보통 조원 전체가 친해지는 데는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말이죠. 보기 좋아 다가가서 여쭤보니 그 조는 여성 참여자 한 분과 나머지는 모두 남성 참여자였는데 모두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고 계시더랍니다. 네, 이 조는 사이가 참 좋으시네요 라며 여쭤보니 매번 근무 때마다 여성 참여자께서 믹스커피와 뜨거운 물, 종이컵을 챙겨와 조원 전원에게 커피를 돌려 덕분에 쉬는 시간이면 함께 커피를 한 잔씩 하다 보니 금세 친해졌다는 말씀을 여러 조원분들이 자랑스레 하시더랍니다. 네, 담당 선생님은 처음에는 속으로 여성 참여자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매번 그래왔다면 한두 잔도 아니고 뜨거운 물을 큰 보온병에 챙겨 나오시는 것도 큰 짐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네, 무엇보다 커피와 종이컵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조원 전체가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정도 하셨으니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금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참여자가 사비로 조원들에게 돈을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다른 조원분들도 아셨죠? 오늘이 끝입니다. 모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라고 당부를 하고 조장님께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업무가 끝나고 그 여성 참여자가 담당 선생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글썽이시더랍니다. 네, 처음엔 진짜 소박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하고 했는데 커피를 준비해가지 않은 날은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섭섭하다느니 김 여사가 주는 커피 때문에 일을 나온다느니 하며 은근히 부담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계속 커피를 준비해가지 않자 일부 조원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더랍니다. 결국 그런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어 이후부터는 계속 커피를 준비해야 했다는 사정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 선생님 말씀 덕분에 조장이 앞으로는 준비해오지 말라고 했다며 그동안 조원분들에게 대한 섭섭함과 적지 않은 비용 지출로 마음고생하신 것에 대해 한참을 고맙다고 하시며 눈물 짓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괴롭힘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치 않은 일일 뿐더러 금액적인 손해, 육체적인 고통까지 부여한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이렇듯 괴롭힘은 직접적인 괴롭힘뿐만이 아니라 사소하고도 간접적인 괴롭힘까지 모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막상 접하니 생소하고 헷갈리는 내용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어야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다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괴롭힌 것이 아니지만 상대방은 말 못할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괴롭힘은 수요처와 참여자, 즉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동료 간에도, 더 나아가 참여자가 기관 담당자에게 행하는 사례 또한 정말 많았는데요. 이 교육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또한 남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첫 걸음임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명심하고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들에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괴롭힘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갈취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뜻인데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혹은 스스로의 지위를 활용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잠시 빌려달라고 요구해서 금품이나 물건을 빼앗은 뒤 돌려주지 않는 사례들도 해당이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참여자 간에는 금전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따돌림입니다. 따돌림은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키는 행동인데요. 직접적으로 따돌림을 주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돌리는 문화에 동조되는 것 또한 해당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실제로 1, 2년 동안 함께한 동료 사이에서도 새로운 인원이 투입되었을 때 따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돌려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따돌리지 않게끔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업무 지시입니다. 평소 정해진 업무량을 초과하여 하도록 강요하는 것 또한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수요처로 거실 청소를 하러 갔는데 화장실이나 배수구 청소까지 시키는 사례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뿐만 아니라 조장이 특정 조원에게 과도하게 업무를 줄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우월한 지위 사용입니다. 보다 더 높은 지위를 사용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조장이라서 공평한 룰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지시하거나 활동비를 핑계로 돈을 걷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릇된 계획,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하는 일인데요. 특히 담당 선생님들도 해야 하는 업무가 과중한데 고의적으로 민원을 여러 번 넣거나 자신과 관련된 업무를 먼저 할 것을 강요하여 담당 선생님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6번째, 사적 업무 지시입니다. 동료끼리 혹은 수요처가 정부에서 지시한 업무에 일을 시키는 경우인데요. 조금 전 알아보았던 여성 참여자의 커피 타오기 사례 또한 갈취와 더불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모두 잘 이해하고 확인하셨나요? 아마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자신도 모른 채 괴롭힘을 하거나 당했을지도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교육이 끝난 이후론 모두 바람직하고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어나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만약에 괴롭힘을 내가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했던 앞부분보다 이 부분은 정말 쉬운데요. 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관에 말씀해 주시면 기관에서는 즉시 CCTV를 확보하거나 주변인 조사 등 진실성 여부를 파악한 후 여러분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바로 가해자를 다른 사업으로 옮겨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괴롭힘 사건이 있었다면 즉시 기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참여자 여러분들 중에는 나만 좀 참으면 되지 뭐 하시면서, 혹은 더 먼 지역으로 배치가 조정되면 나만 불편해지니까 하고 1년 동안 꾹꾹 참으시다가 한 해 사업이 다 끝난 후에야 다음 해에는 그 사람을 피해 다른 사업으로 꼭 옮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고하시면 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신고가 이뤄지고 조치가 취해져야 할 그런 가해와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6가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외우는 것보다 다음 2가지의 해야 할 행동을 지키는 법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로가 이 2가지 수칙만 지킨다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말하기 전 우러러보기, 행동하기 전 대화하기입니다. 네, 첫 번째, 일단 어떤 업무를 지시해야 하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 때 우러러봅시다. 내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공경하며 나도 그렇지만 그도 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참 소중한 가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떠받들어 보는 겁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차린다면 무례한 언행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2번째,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그 전에 대화해야 합니다. 미워하거나 윽박지르기 전에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을 이해해 봅시다. 네, 가끔은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천히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해가며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사례들을 보면서 바람직한 사례와 어떻게 연결해 볼지, 어떻게 대응해 볼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원을 관리하던 조의 사례입니다. 특히 조장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단합도 잘 되고 조장의 지시를 잘 따르던 조였습니다. 한 번은 조장이 한 조원을 불러 국밥을 먹자고 했답니다. 조원은 업무가 끝나면 저녁 시간이기도 하니 괜찮다고 여겨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조장이 결제를 조원 보고 하라고 한 겁니다. 조원은 마음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으나 자존심 강한 조장이 오죽 국밥이 먹고 싶었으면 이럴까 싶어 그냥 결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조원 한 명이 조장의 국밥을 샀다고 하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원들이 모두 조장에게 국밥을 사준 적이 있었던 겁니다. 네, 저희가 아까 배운 괴롭힘 중에서도 갈취에 해당하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행위는 갈취에 해당되니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기관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영상에 나온 조장이 상대방을 먼저 우러러 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바람직한 사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2인 1조로 조를 짜서 청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 참여자 2분으로 구성된 어떤 한 조에서 한 참여자분이 업무를 하시다 말고 혼자 나오시더랍니다. 네, 그러더니 복지관 담당자님께 가서 갑자기 조를 바꿔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괴롭힘이 있나?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문제는 아니고 두 분의 걸음 속도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빨리빨리 일하고 싶어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한 조로 묶인 다른 참여자께서 동작이 느려 속도가 안 맞는다는 거죠. 즉, 앞서가는 내가 청소일을 더 많이 하게 되어 불편하고 불평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담당자님이 여사님, 그러면 서로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라고 여쭤보니 말은 섞어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는데 매번 나 혼자 생각으로 불편하다고 바꿔드릴 수는 없으니 말씀을 나눠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말씀을 주시면 조를 바꿔드리겠노라 하고 돌려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잠잠해져 어찌 되었나 싶어 그 조가 청소하는 곳에 가보니 두 분이 오누이 마냥 친근한 모습으로 청소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무슨 얘기를 그리 재밌게 나누세요? 라고 여쭤보니
아까 혼자 뛰쳐나와 조를 바꿔달라시던 참여자께서 이 언니가 다리가 불편하시대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하며 쑥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사정인즉슨 말씀을 나눠보시라는 말을 듣고 들어와서는 우리는 동작의 속도가 맞지 않으니 속도가 맞는 분으로 조를 바꿔달랄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라고 말을 건네니 동작이 느렸던 그분께서 사실은 다리가 불편한데 남들 눈에 절룩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하고 싫어서 조금 천천히 걷고 있노라면 그렇잖아도 앞서가며 청소를 하시길래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맡은 청소 공간을 반으로 나눠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며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화로 서로를 배려하다 보면 변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따져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사소함 때문에 괴로워지기도 하고 정말 사소한 계기로 그 괴롭힘이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얼마나 우러러보는가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며 마지막으로 OX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인권 OX 퀴즈 정답을 맞춰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 활동이 둔해진 팀원은 더 많은 업무를 해야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X입니다. 근로자에서 신체를 이유로 일방적인 우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업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기관 담당자에게 상담해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O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상담을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 또한 보복 위험이 있으니 신속히 상담을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며 사회적 안전망 안에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한마디가 그 시작점입니다. 나도 존중받고 상대도 존중해주세요.